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누구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동산 시장 역전세를 걱정하는 수요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수많은 질문이 거의 역전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일단 2023년 상반기 거래가 조금 나오면서 작년 반기 대비했을 때 지금 거의 3배 정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로 나오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높아진 금액에 매도하기 위해서 호가가 올라와 있는 매물,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매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 전세가 껴져 있지 않은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인기가 가장 높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전세를 놓는 물건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하반기에 나올 역전세 심화 현상을 우려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역전세 대출을 DSR 적용 배제를 하면서까지 운용을 하게 되고, 역전세에 대한 공포가 거짓말처럼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두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여전히 전세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전세 사기 이슈가 좀 컸습니까? 이게 시장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임차인에만 중심을 두고 만들어졌다 보니까 임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거의 멸망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놀라운 부동산 실시간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이 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보증보험 가입을 누가 합니까? 거의 안 하죠. 비용만 들고. 근데 이 빌라나 오피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가 너무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필수 코스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오는 분은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보증보험 기준 강화를 한 해당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강화된 걸로 두게 되면은 강제 역전세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맞추라는 소리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평가 수준 자체가. 특히 23년에 아파트 공시가 거의 20% 수준으로 내려왔죠. 근데 빌라도 엄청 내려왔어요. 빌라도 이제 공시가격이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기준 강화할 때 그 공포가 지금 현실로 들어온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역전세 우려해서 역전세 대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의 경우에는 강제 역전세를 정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최초의 시작은 이 허그의 전세 보증 보험에서 출발을 합니다. 최초 발달은 너무 좋죠. 이 서민 주거의 복지를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깡통전세나 들어갔을 때 제때 보증금을 못 받는 이 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이 구상권으로 허그가 이제 임대인한테 받아내고 먼저 주는 그런 정책이었죠. 자, 이 가입 기준은 이 공시가격의 150% 보증금까지 가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사실 이 수치는요, 과도한 수치가 아니에요. 자, 혹자는 이거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빌라 자체가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150%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공시가격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축들이에요, 신축들. 짓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의 분양 금액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매겨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일부러 감정평가를 완전 높이 잡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보증보험 가입이 높은 금액이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달하는 아주 높은 금액에 설정이 되고,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저기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이런 이 미분양된 신축들 요걸 가지고 전세 사기를 펼친 겁니다. 바지 명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집을 수백 채를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걸 활용해서. 자, 근데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아주 안전한 전세 보증금 보호 정책 이걸 믿고 전세 보증금 시세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신축이고 살기 좋아 보이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다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보증보험만 믿고 시세보다 싼지 비싼지 모르고 비싼 전세 들어가는 수요가 많았던 거고 결국 희생양이 된 거죠. 이 사기꾼들한테. 그러면서 어그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고 또 나머지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보전해 주진 않거든요. 나머지 금액 피해보는 분들 혹은 보증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전세 사기가 이슈가 되고 공론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전세금과 매매 금액의 차이가 너무 좁아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시켜서 이 낮추게 되면은 이 매매 금액하고 전세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이런 전세 사기가 발생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또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뭐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낮춘 거예요. 첫 번째, 처음에는 공시가격을 150에서 140, 10% 낮췄어요. 근데 그래도 전세 사기랑 이슈가 막 문제가 되니까 공시가격 140에다가 플러스 곱하기 전세가율 90%를 적용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공시가격, 이게 어려운 산식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공시가격의 126%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이게 14%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데미지를 주는 수치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는 전세 들어올 때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필수 코스예요, 지금. 그리고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빌라에 비해서는. 근데 빌라는 공시가가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재개발 지역 같은 데 가잖아요. 재개발은 특히나 그런데 주변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나 이런 걸 했을 때 신축이라고 해도 공시가가 낮아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 낙후된 자리는 공시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낮은 공시가에서 또 23년에 아주 크게 공시가가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들은 전세 금액이 시세보다도 훨씬 낮아지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세가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시가격 반영은 바로 됩니까? 아니죠. 내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에 맞추면은 분명히 주변의 전세 시세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는데 나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전세를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6% 맞고 낮아진 공시가에 전세를 받아야 되니까 시세보다 낮게 강제 역전세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빌라의 전세 시세를요 정부가 정해버린 꼴이에요. 딱 공시가격이 이 전세 보증금의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강제 역전세 말 그대로 정부가 통제하는 겁니다. 빌라의 전세가를.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제 역전세 지금 상황에서 조금 나아지려면 결국 뭐예요? 정부가 정한 게 공시가가 기준이니까 공시가가 올라야 전세가가 오르고 강제 역전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임대인 협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이 시세보다 낮게 강제로 맞추고 시세를 정해버리는데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강제 역전세 상태의 심각성을 이제 또 뒤늦게 파악하고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임차인이 가입할 때는 126이고요. 임대인이 보증 가입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공시가 150의 기준을 유예해준다. 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 싶었는데 정부는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요즘에 전세를 그냥 생돈을 내고 전세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특히 서민 주거 상품인 빌라가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온전히 내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이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버팀목 같은 이런 저금리의 정책 모기지, 전세 모기지 같은 경우에
자, 임차인 보증보험 기준이 연계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세입자가 받으면 임대인이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자체가 공시가 126%의 기준에 들어와야 대출 승인이 납니다. 그 말은 보증보험 가입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버린다고요. 거부되는 거예요, 승인이. 126% 안에 들어와야 대출이 되는 거예요, 저금리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말 그대로 주먹구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빌라의 강제 역전세 해결책, 요거는 결국 공시가가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할 거고, 두 번째, 임대인이 보증보험 유예를 받은 기준, 유예받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임차인은 이런 정책 모기지가 아니라 일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입자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가지고 전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안 돼도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강제 역전세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 누구한테 전가되느냐? 이건 서민 복지를 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외에 별도의 월세를 얹어야 되는, 전세 금액은 공시가 126%, 나머지는 월세, 뭐 이런 식으로 관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 빌라 강제 역전세는 그나마 해결책은 있잖아요. 공시가 올라가는 거랑 임대인이 임차인 대신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랑 임차인은 일반 전세 자금 대출 받는 사람 받는 거랑 까다롭긴 하지만 해결책은 있어요. 근데 아예 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는요, 답이 없어요. 왜? 상한 5%가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마다. 그럼 한 번 때려 맞고 강제 역전세를 때려 맞으면 그 이후에 공시가가 올라가든 뭐 임대인 가입하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여기서 5%만 맞추셔서 가야 돼요. 시세가 반등 이렇게 해도 한 번 때려 맞으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10년이 가도 이 지점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 역전세 상황은 해결이 됩니다. 예, 공시가 오르고 반전세 운영하고.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상한 5%에 걸려서 엄청난, 이제 10년이잖아요. 엄청난 기간 동안의 이익을 손실당하는 일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리면 이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빌라를 초소액 투자, 뭐 몇천만 원, 뭐 1억 이내, 뭐 이렇게 되는 투자는요, 이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만 할 수 있지 실제로 공시가를 때려 맞추고 하면은 이제는 빌라들, 서울 빌라들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 빌라들은 1억 이내로 투자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공시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 공시가가 낮은 빌라 특성상 투자 가치가 만약에 있다면 무조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제 예상에는 무조건 1억 5천, 저기 서울 외곽가도 1억 5천 이상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가 최소 금액이 될 겁니다. 이제는 강제 역전세 이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때문에 이제는 뭐 5천만 원, 뭐 1억 이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잘못 계약하잖아요. 그런 거. 그럼 투자금이 갑자기 불어나요. 원래는 뭐 5천만 원이라고 했고 1억이라고 했는데 1억 5천 2억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미스가 나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현상이 나오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제는 공시가 때문에 상급지나 하급지나 들어가는 전세금과 매매금액의 차이가 비슷해져 버려요. 갭이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하급지를 뭐하러 합니까? 똑같은 금액 들어가는데. 이제는 매매가가 낮다고 혹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공시가 대입하고 전세보증금 계산하면 상급지나 하급지나 들어가는 돈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하급지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는 뭐 무갭이다, 뭐 초소액이다, 몇천만 원, 3천만 원, 뭐 역세권이다, 이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빌라는요, 빌라 투자는 빌라 그 자체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될 부동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무조건 재개발 보고 빌라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소액이 들어간다고 하급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소액으로 재개발하고 싶어가지고 이 서울 외곽지 뭐 이런 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 역전세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젠 우리는 상급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상급지만 해야 되는 거고, 공시가가 낮은 뭐 외곽지, 서울 외곽지, 그리고 뭐 수도권,
이런 데는 하실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강제 역전세랑 전세금 통제 때문에, 통제잖아요 이게. 정부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딱 기준을 삼았잖아요. 그럼 전세금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이제는 빌라들도 절대 안 싸다. 절대 안 싸다. 그래서 어차피 비슷한 돈이기 때문에, 비슷한 돈이면 상급지를 진입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상급지로 들어가면 강제 역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왜? 상급지는 그나마 공시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높죠.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천호 재정비 뉴타운 이 주변에도 이제 모아타운들이나 추진하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여기 들어가는 투자금이나 노량진 있죠. 노량진에도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 가능한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보면은 투자금이 비슷해요.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호동 하겠습니까? 노량진 하겠습니까? 당연히 노량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서울에 어디 금천구든 위에 있는 뭐 도봉구든 노량진이랑 차이가 별로 없다고요. 비슷하다고요. 다 죄다 무조건 이제 1억 5천에서 2억이 최소 금액이 될 겁니다. 갈수록 투자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 투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투자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항상 판단 제대로 해야겠죠. 자, 저는 지금 시기에도 어떻게 하면 지금 시기에 가장 싸고 잠재력 높은 부동산을 공략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임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강의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 내용은요, 한 1억 정도의 금액으로 서울이나 뭐 분당 등의 이 재개발과 재건축,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싸게 하면서 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막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 오신 분들 꼭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영화 한 편 값으로 즐기는 놀라무동산 특강, 하단에 고정 댓글 파란 버튼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아직까지도 한번 안 오셨다면 반드시 한번 오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오시면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니까 꼭 와주시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서도 한 편씩 볼 수 있으니까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제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실시간 방송하고 있죠. 라이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